제일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화는 한비자의 화씨지벽 이야기이다. 혼민한자는 지식능,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한비자의 화씨지벽 이야기. 주감선생, 오늘은 화씨지벽에 대하여 알아볼까 해요. 한돌자. 예, 화씨지벽의 화씨는 화라는 성씨의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곧 천하의 복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난관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문자신선님이 화씨지벽 이야기를 하시지요. 문자신선, 예,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화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도를 볼 줄 안다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한눈에 천하 제일의 복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옥도를 발견하여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한돌자, 그러면 화씨가 큰 상을 받았겠네요? 풍원신선, 아니요, 오히려 큰 벌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재상이 먼저 옥도를 감정하는 옥인을 불러 윽박질렀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내 놈은 바로 저승으로 가는 거 잘 알지? 너는 옥도를 감정하면 무조건 보통들이라고 해. 알았지? 그자가 큰 상을 타면 안 되는 것을 너도 잘 알고도 남지.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왕은 옥인에게 그 옥도를 감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자신선, 옥인은 그 옥돌이 천하 제일 가는 복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상이 시킨 대로 그냥 보통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왕은 화씨가 왕을 속였다고 하여 화씨를 월양, 곧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여 왼쪽 발 뒤꿈치가 잘렸습니다. 주감선생, 그래서 화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자신선, 세월이 흘러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화씨는 이번에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다시 무왕에게 그 옥덩이를 바쳤습니다. 무왕이 옥인에게 그 옥덩이를 감정시켰으나 옥인은 그 전에 재상이 부리는 권모술수에 따라 천하의 복을 또 보통돌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왕도 화씨가 자기를 속인 죄로 형벌을 내려 그의 오른쪽 발 뒤꿈치를 잘라버렸습니다. 한돌자, 세상에 천하제일의 옥도를 바치고 상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른쪽 발 뒤꿈치까지 잘리는 형벌을 받다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풍운신선, 그러나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화씨가 그 옥덩이를 껴안고 초산 길석에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울어 피눈물이 다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문왕이 그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듣고 화씨를 불러다가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상이 옥인에게 거짓말로 보통돌이라고 말하라고 시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자신선, 왕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발을 잘린 형벌을 받은 자가 흔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화씨는 저는 발이 잘린 것도 슬프지만 그보다는 저 옥덩이가 천하의 복임에도 음모로 인하여 보통돌이라고 하고 제가 정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모함하는 것이 슬픕니다. 진실을 밝혀주소서. 풍운신선,
운항은 옥인에게 감정을 시킬 필요도 없이 그 옥덩이가 천하에 빼어난 명품 보옥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옥덩이를 옥인에게 잘 다듬게 하여 천하 제일의 보옥을 얻고 이름지어 화씨지벽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자신선. 이 고사는 한비자가 전국시대의 어리석은 군주들을 깨우치려고 유능한 법술가들이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되기가 얼마나 어렵고 고생하는지를 화씨의 구슬을 비유로 들어 설파한 것입니다. 부원신선. 사실 보옥은 처음에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면 이미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한비자는 우매한 군주가 인의 장막에 가려 인문을 알아보기 어려움과 지조 있는 선비들이 처신하기 어려움을 화씨의 보옥에 비유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전. 한비자의 화씨편. 다음. 이 트로트 가수의 현대판 화씨지벽 한돌장. 여러분이 TV에서 트로트 신인 가수를 선발하는 것을 들어 시청하였을 것입니다. 요즘의 신인 가수로 송가인과 임영웅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수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제각기 뛰어난 가창력으로 그 인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가창력을 갈고 닦아 화씨지벽의 보옥처럼 빛나는 가수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트로트 가수들인 것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나 세상에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노래는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경연대회에서 탈락을 합니다. 화씨가 죄 없이 발목이 잘린 것처럼 어떤 음모에 덫에 걸려서 빛을 못 보고 그늘에 묻혀 살기도 합니다. 또는 남이 보기에는 가창력이 별로 뛰어나지도 못하는데 자가도취하여 스스로 화씨지벽이라고 여기며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돌자. 예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청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천 명이 도전하여 한두 명이 합격할 정도였습니다. 법과대학 재학 중에 단번에 합격하여 화씨지벽을 거머쥔 영재도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수십 번을 낙방하면서 젊음을 다 바치고 나이 40을 넘기고 기사에 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뭔가 남보다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아서 화씨지벽 같은 보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주감선생.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가 있지요. 순진한 어린이의 눈으로 보면 세상 일이 바로 보입니다. 어린이에게 훈민한자 교재를 보여주고 일단 한자 공부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5일 밤 이야기 이재용과 아빠의 편지글을 보시고 여러분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풍문신선. 훈민한자는 이 세상에서 한자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훈민한자는 그야말로 한자 공부의 화씨지벽입니다.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훈민한자는 바로 화씨지벽이지요. 송가인이나 임영웅이 시청자의 마음에 짜릿한 감흥을 주는 가창력이 높은 가수로 시청자들에 의하여 인기가 높듯이 훈민한자는 곧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주감선생. 여러분이 잘 아는 이웃에게 카톡으로 5일 밤 이야기 이존과 아빠의 편지글을 꼭
꼭 전해주세요. 다음 8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화는 만화로 보는 호민한자 포럼 우리나라 한자학습의 현장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호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